안녕하세요. 외도의복TV입니다. 오늘은 불륜의 결말, 그것이 비참한 이유에 대해서 좀 길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불륜의 결말, 그 끝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왜 사람들은 그토록 비참한 끝을 알면서도 한 발, 두 발 이렇게 불륜으로 빠져드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대답이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결말을 생각지도 않았던 경우, 그리고 처음엔 그냥 말이 통하는 사람이었다가 불륜으로 점점 빠져들어서 그 끝이 비참함을 알면서도 하는 경우, 살면서 너무 외로워서 한 번만 기대고 싶었는데 계속 기대다 결국 중독되는 경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답변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저도 사실 알거든요. 저도 그 감정 속에서 이제 무너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아프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륜의 결말은 언제나 같습니다. 이유에 어쨌든 간에 그 결말은 바로 비참합니다. 그리고 그 끝을 마주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죄책감만 남습니다. 첫째, 불륜의 시작은 왜 그렇게 달콤한가? 불륜은 처음부터 이게 파괴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작은 너무 따뜻하고 설레어서 이게 사랑일지 몰라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냥 말이 잘 통하는 사람, 하루에 몇 마디 나누는 그 문자, 그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다고 느껴졌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멈춘 것 같은 그런 느낌. 배우자에겐 더 이상 기대지 못했던 그 위로와 공감. 그게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자기가 불륜에 빠져서 넘어가는 줄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그 사람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 사람한테 웃음이 나고 그 사람 위에 옷을 고르고 시간을 비워두고 외모를 신경 쓰고 나중에는 이제 보고 싶다는 그 말과 행동이 습관화가 됩니다. 이건 사실 사랑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감정이 도피인데요. 지금 내 삶이 너무 공허하고 마음이 너무 허하고 조금만 채워지면 살 것 같은 그 절박함이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는 것이죠. 둘째, 현실을 도망친 대가. 불륜은요, 문제를 푸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냥 문제를 밀어놓고 도망치는 그런 형태예요. 지금 내 삶이 힘들고 배우자의 갈등도 풀리지 않고 내 마음도 지쳐 있다면 사실 그걸 풀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배우자거든요. 부부거든요. 근데 그 순간 마음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나타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풀어야 할 문제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은 마치 숨 쉴 틈을 찾은 것 같아요. 드디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어. 이 사람 덕분에 내가 살아난 것 같아. 이런 감정 정말 오랜만이야. 하지만 그건 해결이 아니라 잠깐 감정을 마취시킨 거예요. 그 마취는 결국 풀립니다. 그리고 더 큰 고통이 오죠. 배우자는 여전히 상처받고 있고 아이는 엄마의 눈물에 불안해하고 있고 난 여전히 문제 중심에 있는데 그 사이에 상간자라는 존재까지 얽혀버린 거예요. 현실은 그대로인데 내가 저지른 일들만 더 복잡해지고 그 도피의 대가는 더 무겁고 복잡한 고통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셋째, 중독처럼 빠져드는 감정. 불륜은 결국 감정 중독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정신적 외로움이 깊은 사람일수록 이 자극에 더 쉽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카톡 하나에 두근거렸는데 이게 전화 벨소리에 설레고 통화가 길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웃어줄 때면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고 그 감정은 그 뇌의 도파민 작용으로 만들어져요. 즉 뇌가 불륜을 통해 이 쾌감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와 있는 시간은 따분하게 느껴지고 남편과의 일상은 감정이 없다고 느껴지고 일상의 평온함이 지루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 사람이랑 있을 때만 살아있는 느낌이야. 내 인생 진짜는 이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야. 배우자는 그냥 의리야. 감정은 없어. 하지만 그 감정은 점점 무뎌지고 그럼에도 계속 찾게 되고 결국은 더 자극적인 걸 찾아 떠돌다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불륜은 감정이 아니라 뇌가 중독된 이 병적인 흐름이라는 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넷째, 가정의 파괴는 되돌릴 수 없는 상처다. 불륜은 단지 두 사람의 비밀 연애가 아니에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장 직접적이고 파괴적인 선택입니다. 배우자는 혼자 그 비밀을 알아차리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나한테 왜 이래? 그 사람이랑 그런 사이였어? 우린 가족이었잖아. 이런 충격은 단순한 분노나 배신감이 아니에요. 내 생애 전체가 아니면 존재가 무너지는 그런 아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토록 믿었던 믿고 있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품 안에서 웃고 있었던 그 사실, 그 상처는 너무 깊어서 어떤 말로도 쉽게 회복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
아이들이 말은 못해도 다 압니다. 아무리 어려도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사실을 그들이 감지해요.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엄마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 아빠의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이 작은 변화 속에서 아이들은 그 불안을 느낍니다. 아빠는 왜 우리랑 안 놀아? 엄마가 또 울어. 나 때문인가? 그 말 한마디가요. 듣는 그 부모님의 가슴을 찢어 놓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되면 그 고통조차 내가 자초한 현실이 되죠. 부모님, 형제, 지인들까지 하나둘 멀어지고 신뢰도 무너지고 혼자 남겨지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그 잘못된 선택이 하나하나 금을 만들고 결국 무너뜨리는 겁니다. 다섯째, 상간자의 미래는 없다. 불륜 관계 안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 하나가 이겁니다. 이 사람과 새롭게 시작하면 행복할 수 있어. 우린 진심이야. 이건 운명이야.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생이 열릴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륜으로 시작한 관계에는 처음부터 이 배신이 기본값이죠. 그래서 언젠간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돼요. 혹시 이 사람이 나 몰래 또 연락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나 몰래 시작했는데 나중엔 또 누굴 만나도 이상하지 않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숨기며 살아야 하지? 이 신뢰 없는 사랑은 결국 서로를 갉아먹습니다. 행복을 차고 시작했지만 서로를 감시하고 불안해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씨처럼 늘 긴장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뭐 했던 거지? 하는 그 말 한마디로 끝이 나요. 상간자와 미래는요 없습니다. 존재하지도 않고요. 존재해서도 안 되고 통계적으로 봐도 상간자와 설령 만났다 하더라도 다시 헤어질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여섯째, 남는 건 죄책감과 공허함이다. 모든 게 끝났을 때 상간자도 떠나고 배우자도 마음을 닫고 자녀와도 거리감이 생기고 진짜 혼자가 된 그 순간 불륜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단 하나입니다.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 감정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에요. 자신의 전 존재에 대한 자괴감이죠. 난 왜 이렇게까지 됐지?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지? 사랑한다고 착각했는데 결국 내가 다 무너뜨렸구나. 나는 뭐지? 그때 느껴지는 이 공허함은 가벼운 우울함이 아니에요. 몸속에 텅 빈 느낌.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 내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도 부끄러운 그 자책감. 그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자책감은요. 오래가요. 조용히 살아도 누군가 잘해줘도 마음속 깊은 데서 나는 괜찮지 않다는 이 감정이 계속 올라옵니다. 일곱째, 경제적 파탄, 법적인 문제까지. 불륜은요. 감정만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인생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죠. 배우자에게서 위자료 청구, 상간자 민사소송으로 수천만 원 배상, 이혼소송, 재산의 분할, 양육권 분쟁, 회사에서의 징계, 면직, 이미지 추락, 특히 상간자 소송은요. 통장에 찍히는 현실 그 자체로 다가옵니다. 변호사 손해 비용까지, 법정 다툼, 그리고 판결문에 적힌 불법 행위로 인정함, 그 한 줄이 사람 인생을 바꿔요. 직장인은 자리를 잃고, 사업관의 신뢰를 잃고, 공직자는 명예가 박살납니다.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죠. 불륜은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법적, 경제적 파탄을 불러옵니다. 여덟째, 회복이 정말 어렵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 다 같이 잘 살고 있어요. 배우자가 용서해줬어요. 아이들도 이전처럼 웃어요. 맞습니다. 그건 너무 감사하죠. 저도 지금 3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이걸 다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얘기합니다. 지난주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나 미안하고 그렇죠. 큰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진짜 회복은 겉모습의 평화로는 안 되는 겁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깊은 죄책감과 스스로를 향한 실망이 있죠. 그건요. 배우자가 다시 웃어줘도 아이들이 안아줘도 마음 안에선 계속 무너져 내립니다. 과연 나는 용서받아도 되는 사람일까? 지금 웃고 있는 저 사람도 언젠간 날 떠날까봐 무서워. 나는 언제쯤 다시 내 자신을 믿을 수 있을까? 회복은요. 용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까지 가야 이게 진짜 회복이고요. 저는 3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원망스럽고 지금도 힘들어하는 감정이 남아있는데 회복이라는 거는 정말 쉽진 않더라고요. 아홉째, 그래서 우리는 멈춰야 한다.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 그 관계 안에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돌아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끝내야 하고 정리해야 하고 단절해야 합니다. 지워야 합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행동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용기예요. 지금 이 선택 하나가 남은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아니면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거죠. 끝으로 10번째. 그럼에도 회복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늦은 것 같다고 이미 다 끝난 것 같다고
고개를 숙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회복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녀에게 진심을 보이고 상간자와는 완전히 단절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할 용기를 가진다면 삶은 다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비록 불륜 때문에 한번 무너졌지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버티고 노력하다 보니까 처음보다 정말 많이 나아졌고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진짜 실제로 회복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숨기다 보면 문제는 더욱더 복잡해질 뿐입니다. 삶을 다시 세워갈 수 있어요. 그 길은 분명 쉽지 않지만 진짜 사랑은 회복의 길 끝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륜의 결말은 이처럼 언제나 같습니다. 비참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당신은 이미 돌아설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복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